안녕하세요, 책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바에 방문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기본 상식과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를 5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손님들을 만났는데요. 바에 대해서 낯설어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시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어느 바를 가든지 기본적으로 바 문화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리고 바텐더 분들과 조금 더 잘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술은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다양한 술들이 있어요. 와인도 있고, 맥주도 있고, 소주, 위스키, 보드카 등 다양한 술들이 있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발효주, 두 번째 증류주, 세 번째 혼성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술만 알면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떤 술을 마시든 간에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효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발효주라는 것은 결국 발효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술입니다. 발효라는 것은 곡물이랑 과일 같은 것이 효모랑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당이 알코올로 변하는 과정을 일컬어요. 이런 발효주들은 공통적으로 도수가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도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인이나 맥주, 사케 같은 술들이 모두 발효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술인 것이죠. 인류가 이제 처음 와인을 마셨을 때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와인을 마시자, 와인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포도가 있고 이것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인간이 우연히 맛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알코올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와인이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 증류주는요,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그 양주가 증류주에 속합니다. 증류라는 것이 결국은 무언가를 끓인다는 건데, 그럼 발효주의 상태에서 끓이면 증류주라고 보시면 돼요. 알코올이랑 물이 있으면 끓는 점이 알코올이 더 낮아요. 알코올이 조금 더 빨리 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된 어떤 상태에서 끓여요. 그러면 알코올만 모아지겠죠? 그것을 다시 냉각을 시켜서 만들어진 것이 증류주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와인을 증류를 하면 브랜디가 되고요, 그리고 맥주를 증류하면 위스키가 된다고, 그냥 그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류주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발효주에 비해서 도수가 높습니다. 한 40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는 보드카, 위스키, 럼, 데킬라, 진 같은 술들이 모두 증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주는 어떤 술일까요? 소주는 이제 한자 자체도 이제 테울소 술주여서 증류주예요. 근데 도수가 낮죠. 왜 낮으냐면 소주는 희석식 소주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결국 증류주인 상태에서 물을 섞어서 도수를 낮췄기 때문에 증류주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도수가 이제 20도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혼성주가 있는데요, 혼성주란 것은 결국은 뭔가를 섞었다는 뜻이죠. 증류주나 그런 발효주에서 당 같은 거나 좀 더 뭔가 첨가물을 넣어서 만든 것을 혼성주라고 합니다. 혼성주의 대표적인 술로는 이런 것이 있죠. 가장 유명한 술로 깔루아 같은 술이 있습니다. 깔루아도 결국 어떤 술에다가 그런 커피의 향 같은 걸 넣어서 만든 커피 리큐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칵테일은 증류주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서 만들어진 술이란 거예요. 칵테일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 두 번째 바디, 세 번째 그런 가니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는 보통 증류주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드카, 럼, 위스키, 데킬라, 진같이 도수가 높은 술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풍미를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바디는 베이스와 어우러지는 음료를 말해요. 예를 들면 토닉워터, 그리고 소다, 진저에일, 그리고 우유, 그리고 주스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세 번째로는 에센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앙고스트라 비터 같은 비터가 있고요, 이런 시나몬 시럽 같은 게 있고, 레몬 같은 경우도 칵테일의 풍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칵테일은 하나의 요리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베이스가 더해져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베이스와 바디, 가니쉬가 더해져서 만들어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마시는 진앤토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앤토닉은 진이라는 베이스에다가 토닉워터라는 바디, 그리고 라임즙 더해져서 만들어진 칵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스키를 마실 때에는
얼음보다는 물과 함께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위스키를 마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니트, 두 번째 온도락스, 세 번째 그리고 물과 섞는 미즈와리와 같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위스키를 그대로 마시는 걸 니트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샷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조금 더 그 바의 문화에 맞는 용어로 사용하시려면 샷도 좋지만 니트로 달라고 하시면 바텐더 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온도락스가 있죠. 온도락스는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마시는 방법 중 하나인 얼음과 함께 마시는 방법이에요. 이런 커다란 잔을 락잔이라고 하고요. 큰 얼음을 넣고 위스키를 붓습니다. 큰 얼음을 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위스키를 붓죠. 그래서 온도락스라고 하고요. 온도락스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도수가 높은 위스키를 조금 더 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위스키에 얼음보다 물을 넣어서 마시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얼음이라는 것 자체가 액체의 온도를 낮추죠. 액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그런 풍미가 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떠올려 보세요.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죠. 그러면 향을 맡아보면 어떤 것이 더 향이 잘 날까요? 당연하게 따뜻한 아메리카노입니다. 위스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풍미를 잘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얼음보다는 물을 조금씩 섞어서 마시는 걸 추천해요. 세 번째로 위스키를 마시는 방법은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예전에 스코틀랜드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되게 신기한 광경을 발견을 했어요. 스코틀랜드의 그 위스키 산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하이랜드, 스페이사이드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하이랜드 위스키가 진열돼 있고 스페이사이드 등등이 돼 있는데 그 앞에 위스키뿐만 아니라 물도 같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하이랜드의 물, 스페이사이드의 물 이것들을 함께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산들의 마케팅인데 너희가 위스키를 마실 때 아무 물에 섞어 마시지 마라. 하이랜드 위스키에는 하이랜드에 나오는 물을 넣어서 마셔라. 그럼 더 맛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케팅을 할 정도로 위스키랑 물을 함께 마시는 문화가 있어요. 사실 물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두세 방울만 넣어도 풍미가 조금 더 살아나요. 물론 술이 약하신 분들은 물을 더 많이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즈와리라는 그런 위스키를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 미즈와리라는 단어 자체가 물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위스키랑 물을 1대1의 경우로 섞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술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바에 온다면 가급적 바 자리에 앉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바에 대해서 낯설은 분들이 처음에 바에 들어오면 어쨌든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물며 책바 같은 편한 공간에서도 처음에 낯설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바에 앉으면 최소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에 앉았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관찰하기만 해도 너무나도 재밌어요. 바텐더 분들이 어떻게 술을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조금 더 술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텐더 분들한테 케어를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죠. 하물며 물이 떨어지더라도 먼 테이블에 가서 채워드린 것보다는 아무래도 바로 앞에 있었을 때 조금 더 보고 채워드리기가 쉽겠죠. 여러분들께서 바에 오신다면 바 자리에 앉으신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칵테일 추천을 요청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한다입니다. 책바에서도 손님들이 이제 가끔 칵테일 추천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맛은 어떤 방향성인가,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어느 정도인가. 맛을 말씀드릴 때도 드라이한 게 좋아요, 아니면 단 게 좋아요. 단 게 좋다면 바닐라 쪽이 좋아요, 아니면 과일 풍미가 좋아요, 또는 신맛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바텐더 분들이 알아서 방향성을 잡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알코올 도수도 함께 말씀하시면 좋죠. 저는 소주는 너무 어려워요, 소주가 낮게 주세요. 또는 저는 높은 도수가 좋으니까 30도 이상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하시면 좋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는 적당히 낮은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사람들마다 적당히라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바텐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추천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텐더 분들에게 추천을 요청을 하실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입맛에 맞는 칵테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칵테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일단 하이볼부터 마신 것을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볼이라는 술은 우리한테 좀 친근한 칵테일인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한두 번은 마셨을 만한 그런 칵테일이죠.
왜냐하면 이자카야 같은 술집에서도 판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볼은 기본적으로 위스키와 얼음 그리고 탄산음료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칵테일이에요. 하이볼이라는 단어가 매우 직관적인데요. 이렇게 톨글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얼음을 층층이 쌓아 놓습니다. 이 얼음을 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볼이 높게 쌓여있죠. 그래서 하이볼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이볼은 기본적으로 위스키, 탄산음료 그리고 뭐 라임 같은 과일이 함께 들어가는데요. 하이볼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토닉워터를 넣으면 달콤하고요. 소다수를 넣으면 드라이해서 조금 더 위스키의 풍미를 즐길 수 있고, 진저에일은 약간 스파이시하면서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이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정확히 어떤 음료가 들어가면 좋을지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실패 확률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이볼을 마시는 그런 성향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드라이하게 마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달콤하게 마시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하이볼을 주문하면 거의 100% 확률로 위스키에다가 소다수를 타서 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자카야에서 하이볼을 시키면 위스키에다가 그런 토닉워터를 타서 주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드라이하게 하이볼을 마시는 사람인데 토닉워터가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바에서 주문하실 때 뭐 진저 하이볼을 주세요, 아니면 소다를 타서 주세요, 아니면 토닉워터를 타서 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맛의 하이볼을 즐길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칵테일을 마실 때는 라면을 먹는 것처럼 신속하게. 여러분 라면 드실 때 바로 이제 간 만들어진 라면이랑 한 10분 지난 라면이랑 어떤 게 더 맛있나요? 당연히 간 만들어진 라면이 훨씬 더 맛있죠. 그 면발이라는 것은 그 바로 만들어졌을 때 그런 탱탱한 맛이 주는 그 매력이 있잖아요. 칵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텐더가 열심히 만들어서 바로 이게 여러분께 드리면 그 상태가 거의 가장 맛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김내처럼 쉐이킹하는 칵테일들은 이제 바로 이제 만들어진 칵테일을 보시면 그런 얼음 입자들이 이제 잘게 이제 동동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한 입 처음 마셨을 때랑 몇 분 지났을 때 마셨을 때랑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텐더들이 칵테일을 바로 주시면 사진을 가급적 짧게 찍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사진을 여러 차례 정말 인스타그램에 예쁘게 올리기 위해서 찍다 보면 그 칵테일이 가장 맛있는 골든타임이 지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장 마지막은 바텐더를 신뢰하자입니다. 저는 TV를 볼 때마다 가장 마음 아픈 것 중 하나가 바텐더에 대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텐더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여성 바텐더들이 TV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 유혹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훌륭한 여성 바텐더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바텐더의 어원 자체가 바를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란 것인데요. 바텐더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칵테일을 맛있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나 분위기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에 가면 가끔 바 룰이라고 쓰여진 것이 보이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번, 바텐더는 항상 옳다. 2번, 만약에 바텐더가 옳지 않으면 다시 1번을 봐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텐더를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손님이 바텐더에게 이제 갖춰야 할 기본 에티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이킹 할 때는 이제 말을 걸기보다는 이제 만드시는 모습을 이제 감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쉐이킹을 할 때는 그런 바텐더들이 정말 집중해서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뭔가 이제 질문 같은 걸 던지시면 그 흐름이 끊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하시더라도 이제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잠깐 참으신 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제 바텐더 분들마다 성향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모습이 크게 나와도 개의치 않지만 어떤 분들은 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운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진을 찍을 때는 먼저 이제 동의를 구하고 찍는 것이 바텐더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에 갔을 때 알아두시면 좋을 기본 상식과 에티켓 총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어느 바를 가든지 조금 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책바에서도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